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는 것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증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막힘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잘 흘러나고 잘 통하면 1차적으로 병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고 체했다고 하죠. 명치 아래가 답답하고 심하면 토하기도 하고 구역감도 들고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즉 소화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그 주변에서 꽉 막힌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가 잘 고속도로를 넓은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차선이 좁아지면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차들이 몰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위 있는 부분에서 체하는 것 외에서도 우리 몸의 모든 부분, 모든 흐름에서는 체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자 채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자 채자는 물의 흐름을 의미하는 물 숫자와 허리띠를 의미하는 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물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허리띠로 허리를 너무 꽉 조이는 것처럼 막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될 건 가지 못하고 빠져나와야 될 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막힌 부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성 염증성 상태가 생기게 되고 거기서부터 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의학은 흐름, 막힘없이 흐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흐름이 막히는 체증에서부터 병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암이나 치매 같은 중병, 그 다음에 먹고 체하거나 어깨가 뭉치고 머리 아픈 것과 같은 가벼운 증상까지 모두 체하는 데서부터 병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이 기분, 기의 영역이 좋지 않아졌다. 저는 여기서부터 체하는 것에 시작된다고 봅니다. 어떤 기의 흐름이 뭔가 좋지 않아진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기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어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던 기름지고 안 좋은 음식을 먹었건 과식을 했건 어떤 것들 요인에 의해서 기의 흐름이 체하는 상태, 기체의 상태, 기울의 상태가 되는 것이 체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이 울은 답답할 울자거든요. 마치 마개를 꽉 막아놓은 어떤 그릇이나 병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답답해진 상태를 울이라고 합니다. 이 기울의 상태가 체증의 어떤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고 체하면 한의원에 와서 사관을 놔달라고 하거든요. 사관은 한의학에서 합곡혈과 태충혈을 의미하는데 사관, 즉 4개의 관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꽉 막혀서 답답해졌을 때 4개의 관문을 뚫어서 그것을 소통시키는 목적이 어떤 사관을 놓는, 침을 놓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침은 어떤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무형의 보이지 않는 흐름들을 지칭하는 기의 흐름을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울의 상태가 되면 무형의 어떤 기의 흐름들이 막히게 되면 점차 그쪽으로 정체돼서 유형의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습도가 높다, 습기가 있다, 이럴 때 말하는 습입니다. 우리가 캠핑장에서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에 좀 찌뿌듯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나죠. 그것처럼 어떤 체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기의 흐름들이 떨어지고 우리 몸에 습이 찼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따끈한 차를 마신다던가 시원한 해장국을 먹는다던가 콩나물국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몸을 움직여서 땀을 살짝 낸다던가 하게 되면 순환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 습의 상태가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도 이런 습의 상태가 돼서 즉 처리돼야 할 물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자꾸 쌓이는 상황이 되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의 순환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막혔는데 순환이 활성화돼서 잘 뚫려서 소통이 되면 병이 낫겠지만 이것이 처리가 안 되고 계속 그쪽에 쌓이기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흐름들이 쌓이고 노폐물은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는 것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염증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염증의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 한약에서 담이나 어혈이라고 불리는 좀 더 유형의 물질들이 더 쌓이게 됩니다. 만성 염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해결이 더 안 되게 되면 결국에는 적취라고 불리는 유형의 덩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암과 같은 어떤 중한 질병의 발생에도
이런 흐름들이 정체되면서 점점 유형화되는 그런 병의 기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체하는 것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흐름들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은 상태를, 소통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병이 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치료나 어떤 체한 것을 풀어줄 때는 우리 몸의 이런 노력들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이 소통을 시키려고 하는, 체한 상태를 풀려고 하는 노력들을 도와주면서 그 각각의 과정마다 생긴 어떤 병리적 물질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나 어떤 몸을 생활 관리를 한다면 체증을 풀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체하고 막혀서 어떤 우울증의 상태가 되는 데부터 병이 시작된다고 한 것처럼 이 우울증의 상태를 풀어서 체한 것을 뚫어서 막힘없이 흐르는 그런 소통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저는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 흐름들을 파악해서 그 흐름 전체들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때 좋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흔히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등에 담이 결린 환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이나 어깨, 등 쪽이 근육이 뭉쳐서 왔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다른 병 문제가 없다면 그냥 그 부분을 풀어주기만 하면 이 사람은 잘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낫지 않고 반복된다면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육을 많이 쓰는 일을 해서 근육이 필요해져서 왔는지, 아니면 상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긴장해서 왔는지, 운동이 부족해서 너무 흐름이 일어나지 않아서 왔는지, 또는 안 좋은 자세로 구부정하게 오래 앉아서 척추의 구조가 틀어지면서 잘 뭉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기름진 음식을 잘 먹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몸 안에 어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노폐물들이 잘 쌓이기 쉬운 상태여서 근육이 잘 뭉치는 건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하나하나씩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뭉친 것을 풀어서 통증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증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쪽으로의 흐름이 막혔는가, 그 사람이 어느 부분, 몸과 감정과 생각 어느 부분이 체했는지를 파악해서 그 체한 것을, 막힌 것을 소통시켜 줄 때 병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한의학의 격언 중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 지돌이는 젖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소통하고 흐름이 원활해야 건강할 수 있고,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